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것이 최상이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그 물건이 지닌 실제 가치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할 줄도 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좋은 투자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투기도 한다. 그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 그렇다. 물론 시장과 경향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면 좋다. 하지만 너무 산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금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야 안정성이 추가로 확보되고 관리도 쉬워진다. 기본 원칙 2.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해라.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선 이미 앞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그 차이는 당신 스스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흐르는가? 돈이 당신에게 흘러드는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당신 주머니로부터 흘러나간다면 그것은 돈을 어딘가에 묶어두는 것이고 당신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은 투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그들이 너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적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묶어두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의 재정 멘토는 항상 나에게 돈을 물어다 주는 거위를 키우라고 했다. 거위란 다름 아닌 투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사들인다는 것은 돈을 묶어두는 것에 비유했다. 돈이 묶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수입이 생긴다. 은행 계좌. 차. 돈을 묶어둔다. 소비. 반면 투자는 아주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당신의 돈이 흐르는 방향만 보더라도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당신의 돈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져 가면 그것은 돈을 묶어둔 것이다. 반면 투자한 돈은 결국 당신에게로 되돌아와 당신의 수입을 불린다.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과연 투자인가? 앞서 나의 부모님은 우리 집을 하나의 투자로 보았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그것이 주택이든 아파트든 우리가 직접 들어가 사는 집은 투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집에 돈을 묶어두는 것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얘기들을 들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던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는지 말이다. 그건 주로 은행이나 대출업자들이다. 내가 이 얘기를 세미나에서 하니까 어느 나이 지긋한 부인이 물었다. 하지만 그럼 왜 은행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투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대답에 어리둥절한 그 부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좀 전에 선생님은 자기 집을 사는 건 돈을 묶어두는 것이지 투자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또 집을 사는 게 투자라고 하시니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죠? 내가 설명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한 투자냐는 겁니다. 투자는 돈이 고정적으로 여러분 주머니로 흘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흘러나간다면 거기에 돈을 묶어둔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집을 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 다달이 은행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집에 투자한 게 아니라 돈을 묶어둔 것입니다. 아,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내가 계속 설명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이자는 고스란히 은행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이자를 챙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재산 전체를 담보로 잡고서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 좋은 장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은 투자다라는 은행 사람들 말은 맞습니다. 다만 그들은 결정적인 말 하나를 하지 않을 따름이죠.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여러분을 위한 투자는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묶어둠으로써 생긴 짐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집은 투자입니다. 이 투자를 통해 은행은 처음부터 이자로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다 갚기 전까지 그 집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은행 소유입니다. 대출을 상환해도 집은 여전히 집니다. 내가 이 차리를 거듭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도 은행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돈을 쓰면 항상 그것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된다.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묶어두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가 된다. 그 부인이 한 가지 더 물었다. 하지만 집에 대한 대출금을 언젠가 다 갚게 되면 그 집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재정 멘토가 그 차이를 처음 설명해 주었을 때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언젠가라는 게 대개 25년에서 30년 후다. 그리고 설사 빌린 돈을 다 갚는다 해도 당신 주머니로 돈이 굴러들어오지는 않는다. 당신이 집을 판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은 돈 구경을 할 수 있다. 부인이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집이 투자가 아니라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여러분이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후에도 여전히 짐입니다.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세금, 보험료,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집을 여러분의 투자 자산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종의 사치를 누리기 위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집을 여러분의 투자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기 편의에 따른 계산일 뿐입니다. 사치품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돈이 듭니다. 먼저 투자부터 해라. 나는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사치라면 사치지만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사치다. 문제는 집을 언제 사야 하는가이다. 먼저 투자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돈을 묶어둘 것인가? 당신이 먼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사게 되면 당신에겐 투자에 필요한 돈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먼저 투자를 하면 투자에서 생기는 추가 수입에 힘입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도 있다. 나의 재정 멘토는 많은 가정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 큰 공경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지금 당장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비싼 집을 산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된다. 나의 재정 멘토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라 불렀다. 그들은 죽어라 일하고 적지 않는 돈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봐야 상당 부분 은행에 좋은 일만 하는 셈이다. 그들 자신은 자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는 이자를 은행이 꼬박꼬박 수입으로 챙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경우는 따로 있다.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전혀 인식 못하는 경우이다. 앞서 말했듯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생각하고 집을 산다. 그리고 모든 게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계속 꼬이는지에 대해선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기본 원칙 3.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라. 이제 당신은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기본 원칙에 맞게 돈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나중에 되찾을 요량으로 돈을 굴리는 방법을 크게 다음 3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 두 번째,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 세 번째, 도박에 거는 방법.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말 그대로 당신의 돈을 돈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을 갉아먹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만큼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아무튼 이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이다.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을 가치를 지닌 현물과 맞바꾸는 방법이다. 현물이란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같은 것들이다. 기업의 지분 참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방법은 크고 작은 위험이 뒤따르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도박에 거는 방법이란 당신의 돈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다. 나의 재정 멘토는 말했다. 도박도 하고 싶다면 해라. 하지만 재미로만 해라. 그리고 절대로 도박과 투자를 혼동해선 안 된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이 도박에 도가 통한 사람이 아닌 한 도박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러한 구분은 어째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당신은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굴리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돈 가운데 얼마를 금전에 걸고 또 얼마를 현물에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금전에 거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현물에 거는 게 좋은가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렇게 물어야 옳다. 나는 얼마를 금전에 걸고 얼마를 현물에 걸 것인가?